박경희의 조선의 왕들에 숨겨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말년은 승리의 시간도 영광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도 아니었고 반란의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왕궁 안에서 자라고 있던 아들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창업군주,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죽음을 넘나들었던 이성계에게도 넘기 힘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칼과 창이 아닌 피와 피가 마주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성계에게 아들들은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함께 살아남은 전우였고 가문을 이어갈 가족이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사적인 감정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왕위 계승, 이 단어는 한 나라의 질서를 의미했지만 이성계에게는 가족을 갈라놓는 칼날이었습니다. 태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선택이 나라를 살릴 수도 가문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조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인물은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총명했고 결단력 있었으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고려 말 조선 건국의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 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태조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원의 눈빛에서 태조는 자신과 닮은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부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태조에게 이 야망은 든든함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태조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충성스럽겠지만 내가 사라진 뒤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두려움은 왕위 계승 구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태조는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 아들보다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아들, 온화한 성품의 아들을 후계자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훗날 정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태조의 바람과 달리 이 선택은 갈등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던 균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방원은 배제되었고 침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순응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태조는 점점 자신의 선택이 아들들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들들을 서로 겨누게 만든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조선 왕실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아들들 사이의 갈등은 결국 피로 해결되는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훗날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태조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운 군주도 승리를 거둔 장수도 아닌 아들들의 피를 마주한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조는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말년은 그래서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지 않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강한 결단을 내린 왕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태조의 삶은 강한 결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들이 서로를 적으로 만들게 되는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끝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운 왕이었지만 끝내 지켜내지 못한 것은 아버지로서의 평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숨결을 함께한 목소리 박경희였습니다.